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M&T 그룹을 되찾고 이석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는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의 뒤에는 그가 7년간 쌓아온 막강한 네트워크와 자금이 있었다. 공항 로비는 인산인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도윤은 그 혼잡한 인파 속에서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기다리는 비서실장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그때 그의 시선은 우연히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여자는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묘하게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이. 그 아이는 겨우 6살 정도로 보였다. 맑고 커다란 눈, 오똑한 콧날, 다부진 입술.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다. 6살의 권도윤. 그의 심장이 갑작스럽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닮은꼴이었다. 도윤은 이성을 잃을 뻔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인가, 도윤은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자신을 투영했다. 그때 아이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그를 향하자 도윤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아이의 눈은 마치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똑같은 모양과 색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는 도윤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엄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엄마인 여자가 고개를 돌려 도윤을 쳐다보았다. 도윤은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지민. 7년 전 M&T 그룹에 촉망받는 신입 연구원이자 그가 그룹의 총수였을 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도윤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인연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과 똑 닮은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따뜻했던 눈빛 대신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외면하려는 듯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도윤은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한지민 씨,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민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그녀는 마치 그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녀를 쫓아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권도윤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저를 따라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도윤은 지민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하게 떨렸다. 지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놓으세요. 모르다니요, 저 아이는 나와 너무나도 닮았어. 저 아이는
혹시 내 아이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질문은 지민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 꽉 안고 그를 노려보았다. 제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석호 회장님께서 당신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게서 떨어지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의 이름이 나오자 도윤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을 그냥 둘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고 이석호는 그를 잡기 위해 이미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와 한지민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왜 그녀는 이석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하는가? 도윤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잡고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혼란스러웠다. 복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덮였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김민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곧 차가 출발할 시간입니다. 민준은 도윤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다. 도윤은 평소에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방금 저기 서 있던 여자와 아이, 봤나? 도윤은 넋이 나간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됐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의 흔적을 잃어버렸다. 채 올라탄 후에도 도윤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지민과 그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여자가 한지민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휩싸여 방황하던 그를 그녀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녀를 잊고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와 자신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도윤은 민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민준 한지민이라는 사람을 찾아줘. 7년 전 M&T 그룹의 R&D 본부에서 일하던 신입 연구원이었어.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아이에 대한 정보도. 민준은 도윤의 명령에 의문을 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차는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도윤의 마음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7년 동안 그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 그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 그리고 한지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이석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가족을 되찾는 싸움이 될 것이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한지민과 그 아이의 존재는 그의 복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하지만 그는 이 변수를 그의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아이를 지키고 한지민을 보호하고
이석호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복수와 가족을 위한 두 가지 목표로 나뉘게 되었다.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7년 전 이 도시를 떠났을 때 그는 나약하고 초라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강하고 단호한 남자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석회에게 복수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권도윤은 비서실장 김민준에게 한지민과 아이에 대한 조사를 맡긴 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가 7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선 도시가 되었다. 화려한 빌딩 숲과 빛나는 넌사인들은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7년 전 그는 이 도시의 꼭대기에 있었다. M&T 그룹의 젊은 총수로서 모두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는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왔고 이 도시의 꼭대기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복수심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지민과 그 아이의 존재가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김민준의 보고는 빠르게 들어왔다. 그의 정보력은 태준의 정보망을 능가했다. 김민준은 도윤이 해외에서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도윤의 모든 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회장님 한지민 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7년 전 M&T 그룹의 바이오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과학자로 당신이 추진했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당신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후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상 과실이었지만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 이석호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김민준의 말에 집중했다. 이석호가 한지민을 해고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더 자세히 조사해봐. 그녀가 왜 해고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 그녀의 행적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김민준의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지민 씨는 해고당한 후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지병이 있던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김민준의 마지막 말에 도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6년 전, 그가 떠나기 전 한지민과 함께 보냈던 그날 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했다. 아이의 나이와 자신의 해외 체류 기간이 정확히 일치했다.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우군의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지민 씨는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명성을 모두 잃고 작은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매우 척박해 보였습니다. 김민준의 보고는 도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7년 전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떠났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는 이석회계로 향했다. 이석호는 한지민을 해고했고 그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고하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도윤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석호의 비즈니스적 파멸만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철저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와 한지민의 삶이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윤은 이석호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의 귀국 소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석호는 도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윤이 한지민과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도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귀국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7년 전 권도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그를 무너뜨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권도윤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과거에 나약한 권도윤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석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석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권도윤의 모든 동향을 감시해.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보고해. 이석호는 권도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권도윤의 약점이 한지혜라는 것을 모른 채 다른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권도윤이 사랑했던 여자 한지혜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권도윤이 이미 한지민과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복제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 도윤은 이석호의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그는 한지민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먼저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한지민이 일하는 작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연구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낡은 장비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도윤은 익명으로 그녀의 연구소에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익명의 후원자를 자처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도윤은 한지민의 일상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작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연구소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7년 전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녀의 연구소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 그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도윤은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늦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아이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그녀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이석회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M&T 그룹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동향을 감시하며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권도윤이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권도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도윤은 그의 시선을 피해 한지민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행동을 오해했다. 그는 권도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권도윤이 이미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윤은 한지민의 연구소에 익명의 후원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이석호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약점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의 약점을 깨닫기 전에 먼저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권도윤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고 잔인한 복수자였다.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권도윤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한지민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그녀의 일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지민은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작은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윤은 그녀를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으로 요동쳤다. 7년 만의 재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그녀.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을 피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나약한 신입연구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강했고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하고 카운터로 향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지민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민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지민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합시다. 도윤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민은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제 아이는 제 아이일 뿐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이는 나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와 당신의 행적,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지민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죠.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군요. 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내 삶에 다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치려 하는 겁니까?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소코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책임이요.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7년 전에 이미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고 당신의 아이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잃었고 내 명성을 잃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겠다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M&T 그룹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석회에게 복수하려는 겁니다. 맞죠? 지민의 말은 도윤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따뜻했던 눈빛 대신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권력자로 보았다. 아닙니다, 지민 씨.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알았다면 나는 몰랐다니요.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내 삶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내 삶에서 다시 사라져 주세요. 지민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려 카페를 빠져나갔다. 도윤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아버지와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카페에 혼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그는 M&T 그룹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손으로는 한지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신뢰를 얻는 것이 M&T 그룹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소코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사업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이소코의 잔인함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에게 그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이소코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신뢰를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도윤은 한지민의 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는 낡고 허름했다. 그는 낡은 연구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연구실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았다. 그는 이소코가 그녀를 해고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도윤은 이석회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빼앗을 것이다.
그의 권력과 그의 명성. 그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권도윤은 M&T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을 D-Day로 정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석호와의 개인적인 싸움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한지민이 겪었던 고통과 몸열감을 되갚아주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공적인 방법인 기업 전쟁을 선택했다. 그는 김민준과 함께 M&T 그룹의 재무 상태와 주주 명부를 샅샅이 분석했다. 그는 이석호가 그룹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의 분석은 달랐다. 이석호는 거대 이사회 멤버들과의 비밀 계약을 통해 그룹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그들의 지분은 언제든 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였다. 도윤은 이사회 멤버들이 이석회에서 등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M&T 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켰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그는 해외의 거대 투자 펀드를 이용해 M&T 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이는 주식시장에 거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M&T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석호는 물론 이사회 멤버들의 개인 자산도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석회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그들은 이석호가 그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그의 권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권도윤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공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권도윤이 해외에서 쌓아온 막대한 재력과 네트워크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도윤이 놈이 꾸민 짓이야. 그놈이 우리 회사를 망치려 하고 있어. 당장 주가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놈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이석호는 권도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더러운 패를 꺼냈다. 그는 권도윤과 가까운 옛 동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다. 그는 권도윤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전략은 권도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권도윤은 이석호의 계획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석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사적인 경호원을 배치했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완벽한 방어에 당황했다. 그는 권도윤이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도윤이 7년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고 그는 권도윤을 과소평가했다. 권도윤은 이석호가 동요하는 틈을 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M&T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에 맞춰 이사회 멤버들에게 이석호가 은밀하게 빼돌린 비자금 내역을 담은 익명의 USB를 보냈다. USB에는 이석호와 이사회 멤버들이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USB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석호와 함께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석호를 배신할 준비를 했다. 이석호는 주주총회 날 이사회 멤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때 주주총회장 문이 열리고 권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에는 M&T 그룹의 대주주들이자 그가 7년 동안 공들여 포섭한 자신의 편에 선 투자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단호했고 그들의 표정은 권도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권도윤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권도윤은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이석호를 향한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권도윤은 이석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삼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석호는 권도윤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힘은 권도윤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석호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권도윤의 약점이 한지민과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권도윤의 과거를 이용해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권도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이용해 그의 명성을 훼손하고 그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권도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권도윤은 이미 그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M&T 그룹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권도윤은 이석호의 눈을 쳐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석호가 다음 수를 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다음 수를 완벽하게 막아낼 준비를 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권도윤은 이석호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지민이 M&T 그룹에서 해고당한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석호가 단순히 그녀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이석호의 과거 행적과 M&T 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지민의 삶과 깊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김민준은 충격적인 파일을 찾아냈다. 그것은 7년 전 이석호의 비서실 컴퓨터에서 삭제된 뒤 복구된 비밀 파일이었다. 파일에는 프로젝트 스펙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권도윤이 총수였을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오메가를 모방한 것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권도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파일에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을 훔치고 그 책임을 한지민에게 덮어씌우는 이석호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석호는 한지민이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인력이자 권도윤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그녀를 매수하려 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몰래 감시하고 그녀의 연구 결과를 해킹했다. 그는 그녀가 중요한 기술을 빼돌린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고 그녀가 해고당한 후에도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석호는 권도윤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철저히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권도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석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한지민이 7년 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모른 채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도윤은 지민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이석호의 음모가 담긴 모든 파일과 증거들을 익명으로 그녀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다릴 것이다. 한편 한지민은 낡은 연구소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익명의 후원 덕분에 그녀의 연구는 속도를 냈다. 그녀는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렸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프로젝트 스펙터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심했지만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이름과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석호와 그의 비서실장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한지민 그 여자, 권도윤 곁에 있던 스파이라고 오해받게 만들면 돼. 그녀를 이용해 권도윤의 기술을 빼돌리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덮어씌우는 거지. 이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열했다. 그녀를 해고시켜. 그리고 그녀가 M&T 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민은 녹취 파일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해고당했던 이유가 이석호의 음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석호의 악의에 찬 계획의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7년 동안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석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오해했던 권도윤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왜 아이에 대해 물었는지, 왜 그에게서 멀어지라고 경고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민은 눈물을 닦고 다시 파일을 살펴보았다. 이석호가 해킹한 그녀의 연구자료, 그녀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허위 계약서, 그리고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든 억울함이 이석호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서 받은 이 파일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되찾아줄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과거의 나약한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도윤과 함께 이석회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이석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이석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사할 것이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권도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협력을 제안할 것이다. 그녀의 과학적 지식과 그의 사업적 전략이 결합된다면 그들은 이석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석호의 비열한 음모가 담긴 파일들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7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이석호의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지만 7년 전 그가 자신을 외면하고 떠났던 기억이 그녀의 손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왜 그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녀는 그에게서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그녀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언제 어디든 좋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장소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외진 카페에서 만났다. 권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민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보낸 파일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민 S씨, 미안합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사과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고 7년 전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남자였고 당신에게 저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동안 쌓아온 고통의 벽이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이석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맞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는 이석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복수는 단순히 M&T 그룹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복수는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의 아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지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은 그녀의 심장을 건드렸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이 USB에는 이석호의 모든 비리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석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의 권력, 그의 명성, 그리고 그가 훔친 프로젝트 스펙터의 진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지민은 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단호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프로젝트 오메가와 프로젝트 스펙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학적 지식과 나의 사업적 전략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이석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이석호의 모든 약점을 분석하고 그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석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완벽한 복수였다. 그들은 M&T 그룹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석호의 동맹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그의 비자금 내역을 세상에 폭로하며 그가 훔친 기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도윤은 비즈니스와 법률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이석호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지민은 이석호가 훔쳐간 기술의 진실을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이석호의 시도를 막아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변화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도윤은 지민에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이는 잘 지내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지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도 당신이 그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아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민 씨, 나는 당신과 아이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 겁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아이에게 아버지를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통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야 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이석호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와 가족을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권도윤과 한지민은 M&T 그룹 본사 건너편에 위치한 한 호텔의 기자회견장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고요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7년 동안 벼려온 칼날이 이제야 빛을 발할 시간이었다. 도윤은 지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민 씨, 괜찮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버텼다. 기자회견장 안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올라섰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감정적인 말 대신 냉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T 그룹의 전 총수 권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7년 전 이석호 회장께서 저지른 모든 비리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섰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은 술렁거렸다. 도윤은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M&T 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이석호가 그룹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M&T 그룹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이석호의 모든 범죄 행위를 하나씩 공개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치밀했으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뒷받침되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석호가 얼마나 교활하고 부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석호는 자신의 집무실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권도윤의 연설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놈이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경악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언론사에 전화해 모든 기사를 내려 저놈을 비난하는 기사를 써. 당장.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늦었다. 권도윤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미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기자들은 그의 비열한 행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시간으로 쓰고 있었다. 그때 권도윤은 다음 폭로를 예고했다. 이제 여러분께 이석호 회장께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호 회장은 M&T 그룹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오메가를 훔치고 그 책임을 한 연구원에게 덮어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저지른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의 시선은 모두 한지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한지민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 전 M&T 그룹에서 일했던 연구원 한지민입니다. 7년 전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상 과실이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7년 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석호가 자신을 어떻게 속였고 그녀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훔쳤는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모든 기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7년 동안 억울함과 몸 열감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명예, 제 꿈, 그리고 제 미래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석호 회장께서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의 용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이석호는 지민의 증언을 듣고 분노와 함께 공포에 휩싸였다. 그 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지민이 권도윤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민을 나약하고 무기력한 여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이석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권도윤과 지민을 비난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권도윤은 이미 이석호의 모든 음모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방역을 막을 준비를 마쳤다. 이석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의 동맹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혼자 남겨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권도윤과 한지민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석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석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석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이 꺼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이석호 씨, 당신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석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초라하고 무력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측근들 또한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두 권도윤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무너졌다. 이석호가 체포되자 M&T 그룹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매도했다. 회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권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M&T 그룹의 임시대표로 취임하고 즉시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T 그룹의 임시대표 권도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그룹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석호 전 회장께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M&T 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M&T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석호가 빼돌린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그룹의 부패한 구조를 철저히 개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M&T 그룹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에 빠진 M&T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도윤은 한지민과 함께 M&T 그룹을 재건하는 데 전념했다. 지민은 M&T 그룹의 R&D 본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는 모든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7년 전 이석호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권도윤과 함께 M&T 그룹을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용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민은 M&T 그룹의 R&D 부서를 철저히 개혁했다. 그녀는 이석호가 훔친 프로젝트 스펙터의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프로젝트 오메가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M&T 그룹의 R&D 부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도윤은 이석호가 부패시킨 그룹의 구조를 하나씩 바로잡았다. 그는 이석호의 측근들을 모두 해고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는 M&T 그룹의 모든 부서에 윤리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의 노력은 M&T 그룹의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도윤과 지민을 믿고 M&T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도윤과 지민은 함께 M&T 그룹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관계 또한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였다. 도윤은 지민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했고 지민은 도윤의 리더십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7년 전의 상처는 점차 치유되고 있었다. 도윤은 지민에게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민 씨, 우리 아들에게 이제 내가 그의 아빠라는 것을 말해줘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우는 당신이 그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아할 겁니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고통 대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도윤이 있었고 그들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다. 이석호는 감옥에 갇혔고 M&T 그룹은 다시 정상화되었다. 권도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지민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석호의 구속과 M&T 그룹의 정상화 이후 권도윤과 한지민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와 싸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평화와 함께 새로운 책임감으로 채워졌다. 권도윤은 낮에는 그룹의 재건에 힘썼고 밤에는 지민과 지우를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7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도윤은 지민의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왔다. 지민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다. 도윤은 아들 지우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놀아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우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도윤은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갔다. 지우는 도윤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다. 도윤은 그런 지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7년 동안 놓쳤던 지우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다. 지우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그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도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그런 도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만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그들의 아이를 위해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지민은 도윤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 씨, 7년 전 왜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당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석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진심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도윤 씨,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습니다. 지민 씨,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우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도윤은 지민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지민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도윤은 지우에게 자신이 그의 아빠라는 것을 말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윤의 진심과 지민의 설명에 점차 그를 받아들였다. 지우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지우의 작은 목소리는 도윤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지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7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지민과 함께 요리를 하고 지우와 함께 게임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민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권도윤과 한지민의 결혼은 M&T 그룹의 모든 직원과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과 복수의 서사가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윤리적인 재건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었다. 권도윤은 M&T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복귀했고 한지민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설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도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석호가 쌓아 올린 부패한 제국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계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중시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경영 철학은 M&T 그룹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되었다. 도윤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지민 또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연이어 발표하며 세상에 기여했다. 그녀의 이름은 M&T 그룹의 미래와 함께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지우가 있었다. 지우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도윤은 매일 밤 지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다. 그는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며 7년 동안 놓쳤던 모든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최선을 다했다. 지우는 그런 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로 받아들였다. 이석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 명성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그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 권도윤과 한지민 그리고 지우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뉴스를 보며 자신의 파멸을 목격했다. 그의 복수는 권도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으로 그려졌다. 해질녘 도윤과 지민은 지우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걷고 있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해맑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행복으로 물들였다. 도윤은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경계심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 씨,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었고 우리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우리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석호의 복수가 우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권도윤은 차가운 공항 바닥에 굳건히 서 있었다. 7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이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깃을 올리고 주변의 소음을 무시한 채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했다. 복수. 7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믿었던 삼촌 이석회에게 배신당해 회사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해외로 추방당하다시피 떠나야 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5이었다. 절망과 분노로 점철된 7년이었다.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이빨을 갈았다. 이석호와 그의 뒤에 숨은 모든 부패한 그림자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힘을 키웠다. 그리고 오늘 그는 돌아왔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힘과 권력을 갖춘 콘도윤으로.